안녕하십니까.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멋진 한 주일이 시작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있어가지고요. 내일까지만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부동산 소식입니다. 주택 규제 피해 오피스텔로 상가로 7월 비주거용 거래 14년만 최대. 지난 7월 비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주택 규제를 피해가지고요. 이 오피스텔 상가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거래가 4만 4,965건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답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인해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이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른바 이게 풍선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상업용 건물이 이 동월 대비 26.6% 증가했고요. 오피스텔은 전년 동월 대비 22.8%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금융실명법도 바꾸나 부동산 분석원 막판 변수됐다. 예,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설립이 되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실거래 위반이나 집값 담합 이러한 부동산 교란 행위를 이제 감독한다라는 거죠.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출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부동산 분석원의 계좌 정보나 납세 정보 이런 조회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행 금융실명법 또는 자금세탁법도 아마 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시장 이슈 및 뉴스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고의 연끌, 비투 가세, 시중은행 대출 옥죄다. 코로나19 참 많은 분들이 힘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급감했죠. 매출이 급감하다 보니까 생활고가 찾아오는 거죠. 기업들은 경영난이 이렇게 해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연끌, 비트, 이 부동산 주식 투자금 대출까지 함께 겹쳐 민간의 빚이 국내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은행 등 금융권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을 규모 조정에 나선다고 하니까 미리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석 앞두고 변동성 커진 증시, 주식 팔까 말까. 조정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 주식시장은 추석 연휴로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이면서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암호자산 뉴스, 크립토 뉴스입니다. 세계 1등 거래소 바이낸스 기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1772달러, 원화 1265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357달러, 41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여가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및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 다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세는 기술적 상승을 점치고 있다고 합니다. 쿠코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량 해킹.
싱가포르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정체불명 지갑에서 대량 인출된 점이 포착됐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결국 이러한 해킹 관련 일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밖에 없죠. 크게 시장이 출렁거리진 않았지만 과거에는 우리 국내 거래소인 빗셈이나 업빗들도 이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는 시장이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따라서 암호자산 시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다소 리스크가 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 뉴스입니다.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25.1%, OECD 공동 7위, 작년보다 2계단 하락합니다. 이것은 하락이 좋은 겁니다. 작년에는 5위였거든요.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인 미국, 일본보다 큽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면은 사실은 전 국민이 어려운 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들은 한 집 건너 두 집 자영업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는 사실 지금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즉 영업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암호자산 소개 시간, 오늘부터 암호자산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코인 중에서 세계적인 투자사가 추천한 것만 선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총 발행 한도는 2100만 개죠. 블록 크기가 32메가. 세구입 안 하고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는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세구시나 스마트 컨트랙트는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기로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하드포크 되어 나온 또 다른 비트코인입니다. 하드포크에 대한 논의가 왜 되었느냐 하면요. 비트코인은 블록 사이즈가 1메가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1메가는 이 거래량을 담을 이 그릇이 너무 작은 거죠. 그릇이 작다 보면은 이 속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포크는 블록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하드포크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는 다른 해결책이 또 있었습니다. 서명을 분리하는 세고이시라는 해결책이 있었는데 블록 크기를 정대하자는 지지자들이 이 하드포크를 강행했죠. 그래서 이 새로 나온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캐시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1메가의 블록 크기를 32메가로, 물론 처음에는 8메가였는데 32메가로 증가시켰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수수료가 더 낮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빠른 어떤 속도로 컨펌을 받을 수 있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었죠. 비트코인 캐시가 이제 하드포크 되어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라는 코인이 또 나왔습니다. 2020년 11월 또 다른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반대도 많아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이면
부정적인 측면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산시장에서는 성공 투자를 위해서 이 관련 자산의 지식과 정보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자산 투자로 각광받는 암호자산의 필수 지식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공부해보자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번의 영상에 이어서 블록체인의 종류인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개방형 블록체인입니다. 그림에서 왼쪽이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허가나 승인 필요가 없고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즉 노드 관련 장비가 있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물론 탈퇴도 접속만 끊으면 되니까 자유롭습니다.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인데요. 참여자에게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참여자의 컴퓨터 관련 장비 사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코인을 컴퓨터 관련 장비 사용에 따른 채굴이 가능한, 여기서 일단 채굴은 보상의 개념인데 비트코인에서는 채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컴퓨터 장비를 채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채굴기로 채굴하는 코인을 채굴코인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등이 이제 채굴코인인데요. 상장되어 있는 거의 모든 코인이 퍼블릭 기반 발행 코인입니다. 그래서 채굴 코인과 발행 코인을 다른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 해서 POW, POS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이 부분은 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인데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하나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폐쇄형 블록체인입니다. 이건 미리 허가를 득하거나 승인된 개인들만 네트워크에 참여 가능하죠. 익명성도 없고 관리 주체가 있음으로 해서 합의 알고리즘도 간단합니다. 정해진 합의 그룹에 합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암호자산의 보상이 없고 코인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의 유출을 원하지 않고 처리 속도를 중시하는 제도권 기관이나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IBM의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나 삼성 SDS의 넥스트 레저, 유통기업 월마트, 해운회사 머스 물류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의 기업이 그룹을 이뤄서 하는 컨소시엄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블록체인 활용 문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신뢰 인터넷 시대입니다. 블록체인 이해는 우리가 이 사이버 경제를 이해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사이버 신경제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이버 신경제에 사용하는 화폐가 바로 이 암호자산, 코인들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들 코인을 만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암호자산들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면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아 희망의 날을 맞이할 겁니다. 오늘 월요일 새로운 한 주 멋지게 출발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